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 이런 분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대항력을 가질 때, 대항력이라 하면 건물주가 갑인데 상가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길 2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만약에 병한테 매각했는데 5월 2일날 취득했다. 12시 이후에 등기 신청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갖췄을 때는 2일날 0시에 대항력을 갖춘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해달라, 또는 보증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물의 건물 가격이 10억 원이고 보증금이 5억이 들어가 있다 할 때는 이 사람은 10억 원에 매수하면 안 되죠. 인수할 생각으로 5억 원에 매수를 했어야 되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갖췄다 할 때는 이 사업자를 공적으로 부여주는 수단, 공시수단으로 이해해서, 또는 세입자의 존재를 알고 취득했으니까 세입자에게 보증금 물어줘라, 이런 취지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5월 1일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보다는 같은 날이죠. 등기를 우선시키기 위해서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래도 우수한 공시수단인 등기를 우선시키기 위해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0시 이후에 대항력을 가질 때 단순 매수인이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가 건물을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매 처분됐어요. 그래서 경락인이 생긴 거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인수 안 해도 되느냐, 그 사실을 잘 알고 경매 투자해야 되겠죠. 또 임대인이 되고자 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알고 취득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니까 믿고 취득하면 됩니까? 꼭 전문가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전문가겠지만 공부 안 하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 까먹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그걸 알고 임차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상담 요지를 보시면 2013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군요.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점할 당시 근저당권 등 설정이 없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경매 진행되고 있는데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그러니까 존속보장을 경락인한테 주장하고, 또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갑이 있어요. 건물의 가치는 10억 원인데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7억 원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가 10억 원이다. 근데 병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갖췄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다. 근데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낙찰가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8억 원에 정이 낙찰받았다 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이 7억 원을 가져가죠.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 2억 가지고 정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2억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 대항할 수 있다면 이 2억 원을 인수해야 되니까 낙찰가는 6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순위자가 배당받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선순위자 보호 취지에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 아니라 8억에 낙찰되겠죠. 그러면 선순위자는 배당을 받고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배당을 요구해서 8억 빼기 7억 남은 1억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대항력은 없다.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존속보장이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선순위자가 없다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요. 요 사람이 선순위예요. 요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의 의미는요,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을 봤을 때 최선순위일 때 의미가 있다. 선순위가 아니라면 경매 시 소멸합니다. 경매가 아니라 매매일 때는 소멸하지 않겠죠. 그러나
경매의 경우는 선순위자 배당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매매했다. 선순위자 배당 안 받거든요. 배당 안 받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됐다면 대항력이 없어요. 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취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답변을 보시면 임대차에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이길부터 제3자, 경락인이나 새로운 수요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그렇다는 거죠. 선순위자가 있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조건 자기 보증금은 보장이 된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 경우도 있고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 보면 건물의 가치가 10억 원이다. 부동산 인도받고 주민등록이나 주택의 경우 상가는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다 할 때 이게 5월 1일자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경매로 취득했다든지 일반 매매를 했다든지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내가 임차인이요 하고 공시하는 공시수단 따라서 새로운 수요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존속보장해달라. 보증금도 새로운 수요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데요 이게 최선순위일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문제되죠. 이게 비가 있고 5월 1일자로 부동산 인도받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5억이다. 건물이 시세가 6억이고 예상 낙찰가가 3억이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수요자한테 5억 받을 때까지 못 나가. 끝끝내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억 원의 낙찰 받아도 2억 원을 물어줄 생각으로 낙찰 받아야 된다. 3억 원의 낙찰 받아도 씨는 2억 원을 물어줄 생각으로 낙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세는 6억짜리인데 3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해봤더니 낙찰됐네. 그러면 이 사람은 3억을 싸게 산 게 아니라 1억을 싸게 산 거죠. 3억 원은 입찰대금 완납해야 되고요. 배당을 요구했다면 입찰대금 완납하면 3억 배당 받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받은 2억 원은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선순위일 때는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다, 가압류가 있다, 선순위자가 온전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순위자가 2억짜리 저당권이다, 그러면 3억 원에 낙찰됐을 때 2억 배당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온전히 배당받기 위해서는, 즉 후순위 권리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가는 떨어지고 선순위자는 온전히 배당 못 받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밑에 있는 대항력은 의미 없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낙찰가가 3억이야. 2억 배당받고 이 사람은 1억밖에 배당을 못 받겠죠. 5억 뺏기 1억, 4억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든 주택임대차를 들어갈 때는요, 선순위자가 있을 때는 예상 낙찰가 계산해야 돼요. 은행 대출이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예상 낙찰가를 계산을 해요. 상가다, 감정가 대비 70% 다운되고, 아파트라면 한 10%만 다운되면 되겠지만 주택이다, 한 20% 이상 다운된 가격을 생각하죠. 만약에 6억이다. 근데 상권이 안 좋아. 그러면 한 3, 4억에 낙찰 되겠구나 예상하고, 조당권이 2억 있네.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선순위자 2억 가져가면 난 1억밖에 담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보증금 1억으로 할 게 아니라 보증금은 1억만 넣고요, 월세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은 배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의 액수를 정할 때는 건물의 시세보다는 예상 낙찰가, 경매정보지에 들어가서 비슷한 물건의 인근지 낙찰가가 몇 프로인지, 상가다 80% 낙찰될 수도 있고, 인근지 낙찰가가 상권이 안 좋아서 반값에 낙찰되는 동네다. 그러면 6억 빼기 3억 해서 3억 정도 생각하고요, 선순위자 배당받고 나는 얼마를 배당받을까 하고 예상했을 때 1억? 그럼 보증금은 1억 이상 약정하면 안 된다고요. 이 건물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보증금 1억 해서 월세로 이렇게 중개를 한다든지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로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냐? 그냥
저당권이 없고 선순위일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예상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낮아야 되겠지만, 근데 선순위 저당권 밑에 후순위일 때는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감안하고 보증금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